으악, 안 돼. 다리에 쥐가 칼로 찢는 것 같아. 아이고, 119 불러야 하나? 숨이 안 쉬어져.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야. 새벽 3시, 조용한 방 안에 갑자기 터져 나오는 비명. 잠결에 깬 배우자는 불을 켜고 당황해서 손을 비비기만 합니다. 마치 다리 근육이 돌처럼 굳어버린 듯한, 그 찢어질 듯한 고통. 하지만 여러분, 만약 이것이 단순한 쥐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마지막 경고 신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5년간 응급의학과 교수로 재직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제 손을 거쳐간 환자만 8,200명이 넘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단순한 쥐인 줄만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분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단 3초 만에 통증을 멈추는 응급처치법. 이건 미국 응급의학회에서도 인정한 과학적 방법입니다. 둘째, 놓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 신호 5가지. 이 3초의 지혜가 여러분의 밤을,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난달 새벽 4시 제 응급실로 실려온 71세 박정희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셨어요. 근처 공원에서 산책도 하시고 손주들 밥도 챙겨 드시고,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파스 한 장 붙이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평소보다 5배는 더 심한 통증이 왼쪽 다리를 휘감았고 아침이 되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피부색도 붉은색에서 보랏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하다 싶어서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응급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 다리 깊은 곳의 정맥에 피떡이 생긴 상태였어요. 만약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로 올라갔다면 폐색전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30분만 늦었어도 어떻게 됐을지 모를 상황이었죠. 다행히 즉각적인 항응고제 치료를 시작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퇴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쥐 나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생명을 위협하는 병의 신호였다니 정말 몰랐어요. 그렇다면 왜 다리에 쥐가 나는 걸까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우리 몸에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연세가 되면 목마르다는 느낌이 둔해지거든요. 거기에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작년 여름 69세 김순례 할머니가 딱 이런 경우셨어요. 하루에 물을 컵으로 2잔도 안 드셨거든요. 무더운 날 시장에서 1시간 정도 장을 보고 오신 후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칼륨과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았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전해질 보충 후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시면 다리 혈관이 좁아져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당뇨 15년 차이신 73세 박영우 어르신은 최근 3개월간 거의 매일 밤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셨어요. 검사 결과 다리로 가는 혈관이 60% 이상 막힌 상태였습니다.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하고 혈관 확장제를 복용한 후 경련 빈도가 90%나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약물 부작용입니다. 이뇨제나 일부 고혈압 약물, 콜레스테롤. 약물 중에는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서 쥐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새로 약을 바꾸신 후에 쥐가 자주 나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자거나 무거운 이불이 발을 아래로 누르면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된 상태로 유지되어서 새벽에 쥐가 나기 쉬워져요. 다섯 번째 원인은 근육량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면서 작은 자극에도 쥐가 나기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신호들 중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19에 전화하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 한쪽 다리만 붓고 경련이 반복될 때입니다. 이건 심부정맥 혈전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 되어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53세 회사원 김철수 씨는 일주일간 왼쪽 다리 경련과 부기를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조이며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폐색전증이었어요. 30분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 경련 후에도 통증이 6시간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보통은 10분에서 20분 정도면 근육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반나절이 지나도 계속 아프다면 근육 내 출혈이나 근육염,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째 위험 신호, 다리가 창백해지고 차가워질 때입니다. 이건 급성 동맥 폐색입니다. 다리로 가는 혈액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6시간 안에 치료하지 않으면 조직이 괴사해서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입니다. 혈전이 폐로 이동한 폐색전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9를 부르십시오. 다섯 번째 위험 신호,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척추신경 압박이나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 신호들 중 하나라도 있으시면 절대 단순한 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해요. 그럼 이제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즉시 할 수 있는 응급 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방법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빠릅니다. 응급처치 1단계, 윗입술 중앙 꼬집기입니다. 3초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방법이죠.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 응급의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쥐가 나면 엄지와 검지로 윗입술 중앙 부분, 코 바로 아래를 최대한 3개 꼬집으세요. 참을 수 있는 한계까지 3개요. 5초간 꼬집고 1초 쉬고 이것을 5번 반복합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통증이 3초에서 10초 안에 즉시 사라집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입술 부위에는 3차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강하게 자극하면 뇌에서 다리 근육으로 가는 경련 신호가 차단됩니다. 신경회로가 리셋되는 겁니다. 72세 권영숙 할머니는 한밤중에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서 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러워하고 계셨는데 이 방법을 시도해 보셨대요. 처음에는 말도 안 돼 하고 생각하셨지만 너무 아파서 윗입술을 3개 꼭 짚기 시작했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7초 만에 쥐가 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침대 옆에 경련나면 입술 꼬집기 라고 큰 글씨로 메모까지 붙여두셨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 세게 꼬집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꼬집어 주세요. 응급처치 2단계, 발끝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입니다. 윗입술 꼬집기로 급한 불을 끈 후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너무 급하게 당기면 근육이 더 놀랄 수 있거든요. 응급처치 3단계, 승산혈 지압법입니다. 종아리 뒤쪽 가장 볼록한 근육 중앙에서 손가락 2마디 아래에 승산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엄지손가락으로 이곳을 3초간 세게 누르고 1초 쉽니다. 10회 반복합니다.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어야 제대로 누르는 겁니다. 응급처치 4단계, 다리 X자 교차법입니다. 앉을 수 있는 상태라면 이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후 발목과 발 부분만 교차시켜 X자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30초 정도 있으시면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압박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쥐가 풀립니다. 응급처치 5단계, 부드러운 마사지입니다. 이제 경련이 많이 풀렸다면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세게 누르거나 주무르지 마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응급처치 6단계, 온찜질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수건을 쥐가 났던 부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두세요.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줍니다. 이 방법들 중에서 가장 기억하셔야 할 것은 윗입술 꼬집기입니다. 누워 계실 때도 움직이기 어려울 때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3초 만에 통증이 사라진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겠죠. 지금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가족들에게도 추천하는 예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방법,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세요.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아요. 73세 최명자 할머니는 화장실 가기 싫어서 하루에 물을 한두 컵만 드셨는데 수분 섭취량을 늘리신 후 일주일 만에 쥐가 나는 일이 90%나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예방법, 전해질 보충 음식 섭취입니다. 바나나, 시금치, 감자, 유제품, 견과류 같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 예방법,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스트레칭입니다.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기,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리기 등을 해보세요. 71세 박철민 어르신은 매일 저녁 5분 스트레칭을 하신 후 경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 예방법, 올바른 수면 자세 유지입니다. 잠잘 때 무릎을 쭉 펴고 다리를 편안하게 뻗으세요.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 예방법, 취침 전 따뜻한 족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기, 쥐가 나면 무작정 세게 주무르는 것입니다. 통증 부위를 힘껏 주무르면 오히려 근육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75세 송기철 어르신은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있는 힘껏 주물렀는데 다음날 근육이 더 아프고 멍까지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금기,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 조절하기입니다. 이뇨제나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 임의로 끊거나 용량을 바꾸지 마세요. 고혈압 약을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고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세 번째 금기, 나이 들면 당연한 거야 하고 무시하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다리에 반복적으로 쥐가 나는 증상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네 번째 금기, 진통제나 근육이완제를 임의로 복용하기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증상이 나아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간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금기, 민간요법만 믿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위험 신호가 있는데 병원 치료를 거부하면 치료 시기를 놓칩니다. 6개월 후 박정희 할머니가 외래 진료를 위해 다시 오셨습니다. 혈전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병원 가자고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할머니의 며느리인 김승영 씨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병원에 모시고 왔는데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요. 또 다른 환자분, 72세 권영숙 할머니는 윗입술 꼬집기 방법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첫날 밤 윗입술을 정말 세게 꼬집었는데 신기하게도 7초 만에 경련이 풀렸어요. 지금은 손주들한테도 알려줬어요. 단순한 쥐 통증이 아닌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생명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침대 옆에 물 한 잔을 준비해 두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밤을,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꼭 기억하세요. 다리 경련이 났을 때는 윗입술 중앙을 최대한 세게 꼭 집으세요. 3초에서 10초면 통증이 멈춥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 신호가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한쪽 다리만 붓고 경련이 반복될 때, 경련 후 6시간 이상 통증이 지속될 때, 다리가 창백해지고 차가워질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 증상이 있을 때, 절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그 한 번의 무시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 단체방에, 밴드에, 가족 채팅방에 지금 당장 공유해 주세요. 오늘 공유한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어떤 것을 먼저 시도해 보실 건가요? 혹시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집 거실에서 보고 계신가요? 침대에 누워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작은 실천이 생명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갑자기 어지러울 때 2분 안에 해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